네, 3부에서는 이제 월가 또는 주요 IB들이 눈여겨보는 리포트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갖고 오신 리포트는 어떤 건가요? 네, 그 첫 번째는 말하라고 협정이라고 아마 말하라고 어콜드라고 하죠. 예. 네, 아, 마로라고 협상이요. 예, 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네. 뭐 엄밀히 말하면 리포트는 아니고 웨비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비앙코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짐 비앙코의 네네. 대표 잘들 아실 거예요. 네.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말하라고 협정 얘기가 나온 거는 환율 얘기였거든요. 85년도에 네. 뉴욕 그 플라자 호텔에서 협정을 한 게 플라자 협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절상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됐던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네. 이거를 플라자 호텔 대신에 마라라고 리조트로 바뀌고 음. 엔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위안화로 바뀌고 이렇게 네. 해서 또 다른 협정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비앙코가 주장한 거는 환율보다는 부채에 관련한 거예요. 부채 해법을 굉장히 뭐 극단적인 형태로 네네. 예,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뭐냐면 알맹이가 뭐냐면 네. 지금 채권국들이 있잖아요. 뭐 일본, 중국 포함해서 이 채권국들한테 가지고 있는 뭐 10년물이든 뭐 30년물이든 아니면 단기 채권이든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거 장기물로 갈아타. 이렇게 얘기를 아, 장기치를 매입하라. 갈아타라는 거죠. 갈아타라. 100년 만기. 100년 만기로 거래가 안 되는 국채이면서 네. 쿠폰 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어. 네, 이런 채권으로 스왑을 하라는 얘기인데 말이 네. 좋아서 스왑이시고 뭐 사실 뭐 이렇게 나오면 강매나 다름없고 그러니까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부채 안 갚을 거야 이런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아.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비앙코가 했어요. 근데 이게 비앙코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전에 그 크레딧 스위스라는 금융회사 네, 있잖아요. 여기 전략가로 일했던 졸탄 포르자라는 네.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부채 때문에 달러화가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거다. 달러화 뭐 환율 얘기가 아니라 국제 네.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채권국들한테 국채 가지고 있는 거 100년물로 바꿔 갈아타.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무작정 갈아타라고 스왑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브앤테이크 뭔가 줘야 말이 안 될- 되잖아요. 네. 이게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명분이 뭐냐? 안보라는 거예요. 아.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뭐 네.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동맹국들이 안보나 안전 측면에서 받는 거에 비해서 대가 지불을 너무 안 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장기물로 교환해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가 급전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연준이 대출 프로그램 가동해서 지원해줄게.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비앙코가 한 번 더 가지고 나온 거죠. 네. 지금 그 미국 국제 시장이 안정적인 건 이 리스크를 현실적인 리스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건데 네. 그렇게 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기 4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얼마든지 네. 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건 달러인데 이거 왜 가지고 나왔냐면 마로라고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핵심은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후보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그 전 세계 경제적인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이걸 제거하고 무역 시스템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뭐냐면 달러가 강한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에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강달러 기조 계속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10년물 국채 네. 수익률을 떨어뜨리겠다 그러고.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왜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지? 이런 상황인데 네. 비앙코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무역 가중 달러는 떨어뜨리면서 달러, 우리가 아는 달러 인덱스, 금융 네네. 지표로서의 달러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역 가중 달러 가치는 떨어뜨.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장기 그래프잖아요. 이게 2000년부터 25년 동안, 24, 5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추이를 보시면 까만 선이 무역 가중 달러고요. 빨간 선이 달러 인덱스인데 우리가 아는 달러 인덱스인데 일치는 안 하지만 방향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앙코가 주장하는 것도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워싱턴 내부에서 지금 달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는 조금 약간 하향한 네, 떨어지는. 모습인데 네. 사실 앞으로 추이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그래서 다음 리포트가 네. 달러에 대한 건데 네네. 네, 골드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직후에는 달러가 강했어요. 네, 맞아요. 100까지 올라갔는데 네. 인덱스가 지금 한 106까지 밀린 상태고 이게 추세 하락이냐 아니면은 뭐 잠깐 약세냐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인 건데 골드만은 추세적으로 강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관세 리스크가 현실적인 리스크인데 이거를 협상용이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뭐냐면은 트레이더들의 달러 포지션인데 이게 뭐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포지션이 엇갈릴 텐데 그렇죠.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예. 계산을 해봤을 때 네트로 볼 때 뭐냐 이건데 그래프가 그래서 0 위로 올라가 있으면 순 매수겠죠. 밑으로 떨어지면 순 매도인데 지금은 순 매수 상태이기는 한데 네. 그 매수 규모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드만은 관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지금이 달러 비중을 확대하기에 좋은 오히려 좋은 시점이다. 지금 네. 약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세 때문에 그 달러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국들이 가만히 있겠냐 보복하지 그러면 네. 달러의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골드만은 또 그거 아니야. 상호 관세를 하면 오히려 달러 상승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월가의 대형 IB조차도 이렇게 전혀 다른 전망과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달러 방향은 아직까지는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리포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중국 테크에 대한 건데 네. 딥시크 나온 이후로 중국의 기술주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UBS가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면 중국 기술주가 뉴욕의 M7에 비해서 한 34%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저평가라는 거는 어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34%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5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알리바바랑 바이두인데 뭐 추세적으로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알리바바는 최근에 와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보시면 횡보를 뭐 한 2, 3년 횡보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오르잖아요. 전혀 상반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UBS는 지금 저평가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그 억만장자들 중에서는 중국 기술주를 먼저 매입한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데이비드 테퍼의 아팔로사는 지금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알리바바가 편입 비중 1위고요. 마이클 버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특히 최근에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AGI라고 하죠. AI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뭔가 기획을 해내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UBS는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리포트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또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들이 많긴 하네요. 뭐 네. 달러도 그렇고 네. 또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그렇고요. 네. 예.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투자자분들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